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대선 전국,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시대 새신랑 신인규입니다. 신인규 대표님, 오늘 예. 굉장히 개혁적인 옷을 입고 나왔는데 네. 그 발언 자극이 되나요 좀? 개혁이 좀 눈부시네요. 색이 잘 받으십니다. 잠깐 이 색깔은... 개혁의 색이야. 개혁의 새로운 색이야. 신인규를 위한 맞춤형 의상. 네. 제가 봤을 때 이 색깔은 그 황소에게 빨간 천과 그렇죠. 비슷한 겁니다. 저 지금 방금 황소모드 갈 뻔했거든요.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방금. 그 옛날에 그 축구 보면은요, 어떤 선수가 그 가슴에 머리 네. 받잖아요. 네. 비슷하게 갈 오늘 그래서 뻔했습니다. 말미에 그 오렌지색 화주를 가지고 승부할 예정이니까요. 아이,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얘기를 했는데 김준희 평론가님, 네. 11분 37초 분량 가량의 동영상을 SNS 공개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뭐 제가 다부지 뭐 빨리 돌려보기로 워낙 바쁘니까 네. 쭉쭉쭉 봤어요. 그러니까 예. 저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준비가 잘 돼 있구나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많은 후보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박정희 생가에 가서 뭐 얘기하고 뭐 메가더 장군 앞에서 얘기하고 이순신 장군 앞에서 얘기를 하고 네. 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이순신이 되겠다, 내가 메가더가 되겠다, 내가 박정희가 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어떤 거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하는 대선 후보가 좀 필요하다. 제가 뭐 이재명 대표 뭐 이렇게 칭송하는 게 아니라 간만에 그런 후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2의 누가 네.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가 필요하는, 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영상 메시지로 그냥 내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 동원하고 뭐 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내용이 그렇게 획기적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기존에 했던 얘기인데 이거는 전략상으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자주 말을 바꾼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존에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게 전략적으로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았다. 예. 이 흐름을 잘 읽었다라는 느낌은 어때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원래도 유튜브를 많이 봤지만 이 시사 정보를 유튜브로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네. 뉴스보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MBC, JTBC에서 단독도 많이 냈지만 사실 그 단독을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날 유튜브에서 쉽게 소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전략적으로도 이거는 똑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 동의를 하고, 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촐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뭐 니트에 셔츠 이렇게 나왔고, 편한 옷이고. 아까 이제 그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먹사니즘이나 잘사니즘 같은 본인의 장기를 발휘를 하면서도 그 말미에는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빛이 났던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12월 3일에 그 밤에 비상계엄이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제 위헌 불법 계엄이 선포됐을 때 차 안에서 그 소통하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다 국회로 라이브. 모여달라. 네. 그리고 담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 보고 사실은 국회로 달려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모습이 오늘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대한 국민의 위대한 힘. 요게 이제 연상이 좀 되면서 매치가 잘 됐고, 제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높게 보는 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그 사법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네. 견뎌온 것이 상당히 좀 귀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힘들고 멘탈이 어려울 텐데 AI라든지 뭔가 미래 산업 먹거리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정치 지도자로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뭐 다 나열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 인재라든지 산업적인 면에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시의적절한 메시지라서 아무래도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재명 이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신선했다. 저렇게 평가합니다. 신선했다. 마지막 주제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오늘 이 주황색 옷 입고 온 이유가 있겠죠? 오늘 신인규 들어오시 대표? 전에 네. 들어오시 전에 구경 기자가 직접 페인트 칠한 거예요, 옷에다가. 오늘 보니까 열심히 강남면 흰색에 칠하고 칠한 있던데. 거예요, 흰색에. 네. 흰색 옷에. 이준석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2021년 5월 15일 그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저녁 7시에 저녁에 출연하는 거죠. 해가지고 내일 저녁 7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이튿날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미래한국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였는데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적합도 1위가 누구였냐? 이준석 의원이 나와서 혹시나 사전에 그런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만 있었는데 오늘 강혜경 씨가 MBC 라디오에서 얘기하기를 나의 컴퓨터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관련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왔다.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도 의혹으로 계속 제기됐던 내용인데 2021년도 5월 15일에 있었던 한 방송에서 당시 이제 이준석 의원이 출연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는데 네. 갑자기 내일 저녁 7시 되면은 뭐 다 뭐 멸망한다. 인터넷이 커뮤니티. 뭐 피자 시켜놓고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7시가 됐는데 그게 네. 이제 머니투데이에 보도가 된 겁니다. 이준석 당시 이제 7시에 후보로 그러니까, 넣어서 돌린 네. 조사인데 1등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게 보면은 주체가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으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서 그동안에 의혹으로 제기돼 왔는데 오늘 이제 그 MBC 시선 집중에서 네. 강혜경 씨 이제 PC에서 복원이 된 자료 맞아요. 그걸 보니까 2021년 5월 15일 네. 오후 3시 그러니까 그 공표 전에 그러니까 방송 때 즈음에 받아본 걸로 그렇군요. 지금 네. 물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수법들이 드러나죠. 여론조사 비용은 해당 정치인이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납을 누군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론 조작 기법이 들어가죠. 뭐 조작의 기법은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네. 세 번째가 그 대가를 정치인이 줍니다. 그래서 권력 채권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준석 의원도 사실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나 지금 떨고 있니를 할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다라고 했고 홍준표, 오세훈 두 분은 이제 껍질을 벗기겠다라는 말을 이제 명태균 씨가 한 건데 네. 지금 이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 대납 부분 그리고 어떤 조작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가가 혹시나 그 다음 해에 그 2022년도에 김영선 공천으로 수렴하는 거 아닌지 이 부분이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서 네. 이게 당대표 경선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피해자 아닙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 얘기를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그동안에도. 실제로 했습니다. 네. 했는데 나경원이 이준석 의원의 반응은 부정선거에 빠진 사람이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중인격이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좀 비껴가면서 인신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묻는 말에 답을 안 했는데 아마 이런 정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명태균의 PC, 그 70기가 그게 복원이 되면서 아마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더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명태균 씨는 보니까 휴대전화나 뭐 태블릿 PC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했던 PC까지도 압수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니까 물증이 제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 깊게 본 거는 이제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원래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원래 하루 전날에 다 받아본다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 받아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내 여론조사 회사 대표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관련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웬만히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거 신뢰의 문제잖아요. 누구한테 먼저 당연하죠. 줬다라는 게 네. 만약에 업계에 알려지면은 그 여론조사는 굉장히 신뢰에 문제가 생기니까 진짜 가까운 사이 아니면 안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된 거는 뭐냐면은 이준석하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루 전에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이거는 뭐 확실한 부인할 거니까. 수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예. 없는 거고. 여기 이제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수사를 따져봐야 해봐야 되는 되는 거. 그리고 거고. 그 조작을 네. 이준석이 알았는데 시켰는지 묵인했는지 이거 여부도 수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최소한 어쨌든 명태균과 이준석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아니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는 네. 유추할 수 있는 거니까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공표용 조사를 돌리고 사전에 전날에 당신 전 최고위원이 후보가 될 사람이죠. 미리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명태균 씨는 확실히 위법은 뭐냐면은 명태균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회사의 재산 아닙니까? 자료니까. 그렇죠. 그걸 불법 취득해서 준 거예요. 그럼 절도 음. 내지는 그 회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배임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게다가 공표용 조사기 때문에 사전에는 공표할 수가 없어요. 그건 또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또 네. 다른 조항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당시에 당에서 경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선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처벌 조항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네. 내지는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라는 게 되게 범위가 넓어요. 여기에 이제 둘이 공범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도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 건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군가가 돈을 냈으니까 이게 돌아갔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누가 대납했느냐? 이거는 오세훈, 홍준표한테 제기됐던 문제가 그대로 이준석 의원한테 제기되는데 여기서 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게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에 자기는 무관하고 내 선거 뛴 게 없어서 내 여론조사 받은 게 없다라고 늘 얘기를 해왔는데 네. 오늘 요 지금 5월 15일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려가 나온 거고 자기가 후보인 조사. 네. 그 다음 해에 유승민 관련된 지방선거 관련된 조사도 부탁했다라는 지금 강혜경 씨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자료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열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에 얘기해놨던 건 해명은 다 거짓말로 이제 판명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네. 이건 수사를 통해서 열어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그런 봅니다. 와중에 이준석이랑 홍준표는 또 얼마 전에 오찬 했잖아요. 같이 밥 먹었더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아니 근데 여기서도 홍준표 시장도 일단 거짓말한 부분들은 많이 드러났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거짓말한 건 많이 드러난 건데 그 우리가 물어봐야죠. 왜 거짓말했어? 이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뭔가 감출 게 있거나 뭔가 알려져선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하지. 아니, 당당하고 떳떳하면은 네. 핸드폰도 보여주죠. 뭘 숨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숨기려 했던 모습이 어떤 범죄 의심은 충분히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지.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신단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 강남역에 사무실도 꾸리고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진을 통해서 많이 언론에 공개가 페인트 됐는데 칠한 거 아니에요? 아까 주황색 그렇게 하던데. 아니, 그런 모습인데 안타까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점점 개인 독주하는 정당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어떤 거냐? 지금 양양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개혁신당 만들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당명 정할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여러 얘기가 나올 만큼 주요한 지분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소식을 보니까 그분도 지금 탈당하고 국민의힘 가서 대선 경선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경선 앞에 허은하 전 대표도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혁신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준석 당이란 이상 이하의 설명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작은 당들이 좀 그렇기는 해요. 원래도 예를 들면은 국민의당도 안철수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정당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기는 했는데 어쨌든 시작은 창대했잖아요. 재반 세력들이 와가지고 제3지대에 뭔가를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그 끝은 지금 이준석 대표 개인당으로 가고 있고 네. 아무래도 강력한 대선 후보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거를 왜 다 못 참고 이게 튕겨져 나가는지를 내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허은하 대표랑 갈등이 있을 때 허은하 대표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 제가 진짜요? 중재도 네. 해보려고 하고 그랬구나. 여러 이제 해서 네. 제가 이 사태 벌였을 때 굉장히 비판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가져가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본인이 감당을 못 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받으면은 네. 뭐 새정치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양양자 의원도 솔직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게 국민의힘을 가. 이분이 민주당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으니까 제3지대 가겠다고 개혁신당하고 하다가 지금 국힘 가잖아요. 아이고. 이번에 또 1차 컷오프야 나가면. 네, 보니까. 철새도 네. 이런 철새가 없다. 거의 그러니까, 네. 조정훈급이다 지금. 근데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이제 후보죠. 감당해야 될 몫인데 좀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요 사안만 놓고 철학과 원칙의 부재죠. 그러니까 아무랑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되는 원칙의 사람과 하는 부재. 그러니까 사실상 네. 기회주의 정당을 도모했다라는 게 이제는 증명이 되는 시간이다. 양양자 이제 의원의 이탈로. 그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허은하 대표와의 국면에서는 가처분은 이겨서 박수 칠지는 모르겠으나 네. 본인의 서사가 다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로부터 피해받았다라는 그 서사로 지난 맞아. 2년을 소위 말해 버텼는데. 우려먹어 왔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더 뼈아픈 건데 야성을 상실한 거죠. 야성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처음에 야권으로 분류가 돼서 배지를 달았고요. 그때도 외쳤던 게 양비론을 가면서 본인이 세계를 열겠다 이랬는데 네. 양비론도 아니고 이제는 국민의힘의 하나의 지류지천처럼 그렇지. 돼버린 게 이제 뼈아픈 부분이고 마지막 이제 천하 용용인이죠. 원래는 용이 두 명이니까. 그렇죠, 용용. 네. 천하 용용인인데 거기서 용용이 이탈을 했고 그러니까 허은하, 김용태, 김용남 요 세 분이 김용남, 이탈을 네. 했고 양양자라고 하는 초기 코파운더까지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천인만 남은 정당이 천인만 돼버렸다. 남았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할 걸요. 그럼 천인도
언제 헤어지는 천인도 거야라고. 공로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네. 아니 천인도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거 아닙니까 네. 양현종 의원처럼. 그러니까 네. 요게 이제 어떻게 이준석 의원이 리더십으로 극복할 것인가. 네. 요게 또 관전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